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TV 정광용입니다. 어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과 김정은 앞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라는 분과 북한에서는 인민무력부 노광철 대장 사이에서 군사합의서라는 게 서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배석하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앞에서 어쨌든 맺어졌습니다. 이 군사합의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국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위,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군사적 방어체계, 즉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어체계가 어제 서명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런 서명을 해도 되는가? 국방을 책임진다는 국방부 장관이 이런 서명을 하고 다녀도 되는가 하는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남북 공동 불가침 조약 같은 거는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1991년 12월 13일 날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사이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 즉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서명되고 발효됩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10조 남과 북은 의견들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합의되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방어체계, 즉 군사적 분계선,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유지된 상태에서 서로가 침략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좀 흐르죠. 2010년 9월 달에 김정은이가 인민군 대장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인민군 대장이 됐다는 것은 군사적 실권을 다 장악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그 당시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은이가 인민군 대장이 되자마자 그 해 11월 23일 딱 2달 정도 되죠. 약 2달 만에 연평도에 포탄을 쏟아버립니다. 그 순간에 남북 불가침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그런 조약이 있거나 말거나 김정은이는 폭탄을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게 인민군 대장인 김정은이가 지시한 거라고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고 그 당시 민간인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해병대원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중경상자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사과나 또는 재발방지 약속 없이 이번에 또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마음대로 폐기하고 폭탄을 날린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불러다 놓고 또 국방부 장관 불러다 놓고 군사협정을 합의서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유효하다고 하면은 1991년도에 노태우와 김일성 사이에서 맺어졌던 그 합의가 이행돼야 했죠. 핵 문제는 핵 문제로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거나 어제 제가 방송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기가 막혀가지고 쭉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은 예고 없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천안함 46명이 희생됐고 우리 군사재산이 그냥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돼 버렸습니다. 참수리호
연평해전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군인이 한둘입니까? 이렇게 예고 없이 저지르는 북한하고 그것을 다시 재발을 방지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데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합의에서 대충 이야기된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남, 북, 휴전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를 우리는 일정 시간 비행을 합니다. 주로 서에서 동으로 하기도 하고 동에서 서로 하기도 하는데 비행을 하면서 북한의 침략 징후를 알아냅니다. 즉 연평도에 또 폭탄을 날릴 것이냐, 참수리가 또 격침될 거냐, 천안함이 또 격침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전부 다 이 비행 정찰 자산으로 북한의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맺어진 합의서, 남북 합의서가 이행이 제대로 될지, 평양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이 될지를 감시하거나 적어도 그런 징후가 보일 때 여기를 대피시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사 통수권자가 북한에 가서 무장 해제를 선언해 버립니다. 즉, 이 합의서에 의하면은 이 북한을 쳐다볼 수 있는 정찰기가 이제는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20km 또는 동쪽에서는 40km 이남으로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 설정된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북한 지역을 쳐다보고 북한의 도발 징후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우리 측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대피를 시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는 군사적 방어 체계 또는 대응 전략 이런 걸 강구하자면 조기 경보 체제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km 또는 40km로 후퇴를 시켜버렸습니다. 정찰 자산을. 즉 고성이기라고 하면은 비행기를 이야기하죠. 회전이기라고 하면은 헬리콥터를 이야기합니다. 즉 정찰기가 북한을 쳐다보는 지역을 후퇴함으로써 북한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정찰기 있습니까? 북한에는 있어도 기름이 없어서 못 뜹니다. 뜬다고 해도 겨우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순전히 우리 측 자산만 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어떤 전선이 있다 그럴 때 비행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상대방을 쳐다보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쳐다본다고 해도 극 일부만 쳐다볼 수 있습니다. 즉 조기 경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스스로가. 그러고 그것을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사 통수권자 또는 국방부 장관이 할 짓입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좌시하면 안 됩니다. 비행금지구역이란 1991년도에 이라크 영공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비행을 금지시켰고 2011년도에 리비아를 상대로 비행금지구역을 유엔이 설정했습니다. 즉 리비아의 가다피가 너무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다고 해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합니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우리 자국 영토 안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영토 안에 대한민국 영토 안에 우리 스스로가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낸다 말입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고 또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처사 같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북한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라고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영토인 서해를 공동 어로수역 또는 평화구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에 일정 부분 넘겨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도 의료구역 내에서 불법 의료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의료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 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어민들의 재산을 또는 의료 활동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그걸 남북이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전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선이라고 해도 사실은 어선 안에는 무기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주고 우리의 발은 묶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연평도 근처, 백정도 근처는 우리의 황금 어장입니다. 꽃게가 나고 조기가 납니다. 그것을 북한한테 그냥 양보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북한에 양도하는 거랑 같은 행위입니다. 옛날에 김대중 정권이 독도를 우리 영토인 독도 인근 영해를 공동 의료 수역이다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할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건 유효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한번 설정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국가의 영토를 적국에 넘겨주면서 그런 것을 합법화하는 데 서명을 하고 온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본토와 제주도 사이의 통행권을 북한에 넘겨버린 것 같습니다.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수 직항로 이용과 제주 해협 통과 등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와 이 제주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제주도도 요 사이를 북한 선박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영토를 포기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즉 국민들한테 결정권을 공개하고 그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음대로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영토를 또는 대통령이 국가의 영토를 적국에게 할량한다든지 또는 양보한다든지 이용권을 넘길 때는 국민투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먼저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금강산 강에서 박왕자 씨가 피살될 때도 북한이 했죠. 천안함도 북한이 했죠. 연평도에 폭탄을 날려가지고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든 것도 북한이 했죠. 우리는 단 한 번도 북한의 무력을 먼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북한이 먼저 했죠. 무력 사용의 주체인 북한한테 유리한, 북한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여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고 여적행위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가혹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영토와 안전을 포기한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레지스탕스 TV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 강물차